다들 어릴 적 학교 마룻바닥이나 시멘트 바닥에서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폰을 쓰다 보면 페이지 넘기는 애니메이션이 이런 느낌이죠. 미끄러져서 착지하는 느낌이랄까.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은 수많은 사용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죠. 저를 포함해서요. 이 애니메이션이 60프레임으로 구동되었을 때도 나름 부드럽게 보였는데 이게 120프레임이 되니 이건 뭐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저는 골프 치러 가겠습니다. 뭐 녹색이 눈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구매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부터 보셔야 할 겁니다. 매장 가서 만져보시고 120Hz의 애니메이션이 gorgeous 해 보인다면 바로 구매하시라는 겁니다.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많지만 저는 이거 하나 보이더라고요. 아이패드 프로의 경우에 프로 모션, 즉 120Hz 주사율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휴대폰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기기는 아니다 보니까 좋은 걸 느낄 수 있을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때나 뭐 부드럽네 좋네 하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패드 프로 사용자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하지만 이 아이폰은 좀 다릅니다. 맨날 쳐다봐야 하잖아요.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화면은 좌우로 스와이프할 때, 앱 실행 종료할 때 화면일 텐데 이게 상당히 보는 쾌감이 있다는 겁니다. 난 뭐 전화 잘 되고 카톡만 잘 되면 돼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이폰 13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잠깐 어려운 말을 해보려 합니다. 이 120Hz 주사율을 구현하기 위해 애플은 여기에 LTPO 기술을 넣었다고 합니다. Low Temperature Polycrystalline Oxide. 리뷰 보러 왔는데 뭐 그까지 알아야 되니. 이게 뭔 말이냐면 저온 다결정 산화물이라는 용어의 약자랍니다. 뭐라는 거야? 어려우니까 자세한 내용은 패스 합시다. 결론적으로 배터리 적게 먹고 초당 120프레임 가능한 겁나 좋은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이걸 애플이 개발했고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 전력 효율이 좋다 보니까 2018년에 애플워치 4에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쓰고 있는 애플워치가 왜 이틀도 안 돼서 자꾸 꺼지나 했더니 이 LTPO가 없는 애플워치 3였기 때문이었군요. 하나 사야겠어요. 자기는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쓰면서 참고로 갤럭시 워치 액티브 2에도 이 LTPO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학술적이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했느냐? 우리는 앞서 120Hz가 탑재된 휴대폰을 본 바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갤럭시 S20 울트라였죠. 여기에 탑재된 기능은 뭐 어댑티브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면 애플과 동일합니다. 10Hz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을 보여주죠. 이놈도 되게 저전력이래요. 그럼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지. 애플이 뒤늦게 기술 적용해서 별 볼 일 없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미끄러지는 거 있죠. 그런 자연스러움을 갤럭시에서는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갤럭시에도 동일한 스타일의 모션이 적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애플에서 보여주는 스타일은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바로 이 끝부분에 살짝 텐션이 걸리는 애니메이션이 더 있다는 얘기죠. 갤럭시에서는 밋밋하게 딱 줄어들고 끝나는데 애플에서는 살짝 텐션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알아요. 저 앱등인 거 그냥 개인 취향이라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가죠. 아마도 아이폰 프로 맥스를 매장에서 구경하신다면 사실 부드럽네 하고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서 매일같이 모션을 보고 있으면 내가 새 휴대폰을 산 게 맞구나 하는 기분을 계속해서 느낄 수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통장에 돈이 확 사라졌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화면이 이렇게 부드러운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냐고요. 기존의 아이폰 시리즈들은 백업 복원이 워낙 완벽해서 이전에 쓰던 문자부터 앱 통화 목록들까지 전부 다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새로운 휴대폰을 샀다는 느낌이 1도 들지 않았어요. 뭐 요즘엔 갤럭시도 그렇게 잘 복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애플에 돈을 주기적으로 상납한다는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서 폰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좋아지는 기분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건 새로운 휴대폰이야 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로는 구경이 미쳤습니다. 구경하는 거 말고 입구의 그 직경. 렌즈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죠. 사실 렌즈는 바늘구멍처럼 안쪽에 있어서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려면 진짜 자세히 뚫어져라 쳐다봐야 합니다. 자세히 보니 진짜 렌즈의 크기가 커졌네요. 고작 이거 커졌다고 달라졌다고 할 거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겠죠. 제가 또 5학년에 천문학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별에는 밤 윤동주님의 시를 읽으며 천문학자를 꾸진 않았고요. 그냥 별을 좋아했어요. 잡소리는 좀 줄일게요. 누가 잡소리 많다고 뭐라 하더라고. 여튼 망원경도 경통, 그러니까 구경이 크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커져서 제대로 된 천체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나케아 산에 있는 스바루 천체 망원경은 그 직경이 8.2m나 되죠. 구경이 커진 아이폰의 경우도 당연히 저조도에 더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카툭튀도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심해졌지만 뭐 사진이 잘 나온다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케이스를 껴도 카툭튀가 해결이 안 되긴 하는데 괜찮아요. 카메라는 3개의 카메라에 모두 OIS 오리지널 인터넷 시스템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Optical Image Stabilization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손떨방이에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9버전에서는 이렇게 튕기는 것이 OIS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모양새라 충격에 반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폰 13에는 무슨 짓을 해놓은 건지 OIS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튕기는 상황 자체도 적습니다. 이유인즉슨 센서 시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OIS가 렌즈에 유동성을 줘서 흔들림을 방지했다면 센서 시프트는 빛이 도달하는 이미지 센서에 유동성을 줘서 흔들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 종합적으로 손떨림 때문에 결과물이 이상하게 나오는 걸 막아주는 것이죠. 애초에 뭔 소리야 난 손 안 떠는데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카메라들이 다 좋아져서 물리적으로 손떨방을 해주지 못하면 디지털로 손떨방을 해주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 겁니다. 10년 전에 많이들 쓰셨던 OD 마크2 같은 경우가 손떨방에 안 들어가 있어서 삼각대를 끼지 않으면 손떨림 때문에 못 봐줄 정도의 영상이 찍히더라고요. 아마도 저가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두울 때 화면 영상이 이런 식으로 잔상이 남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잔상이 바로 손떨림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이걸 디지털 보정으로 안 흔들려 보이게 해주는 것이죠. 확실히 이번 카메라의 성능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더불어 시네마틱 모드도 상당히 괜찮다고 극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초점이 맞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촬영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두고 촬영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네요. 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초점이 정확히 맞지 않고 샤픈 효과를 준 것처럼만 변하는 정도가 한계였어요. 아무리 초점을 자유자재로 후반 작업에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씬에서 어떤 사물들을 담을 것인지 확실히 하고 촬영을 하게 되니 사실 큰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3배 줌 켜고 시네마틱 가동하면 이건 뭐 넘사벽의 영역으로 들어가네요. DSLR과 비교샷 보실까요? 물론 DSLR과 그 퀄리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휴대폰 카메라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은 이미 나와 있는 기능 정말 쓸만하게 만들어서 내놓는 기업이 맞습니다. 사실 아직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인물 위주의 촬영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네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참 애플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원리를 대충 보니 초당 30장의 영상에 모든 뎁스 데이터 그러니까 사물들의 깊이 데이터를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초점 조절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는 엄청난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30분의 1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몇 메가에 달하는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각 사물의 깊이 데이터를 모두 매핑하려면 진짜 고성능 AP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성능을 가늠할 때 앱이 실행되는 속도를 측정하곤 하는데 이는 아이폰 10 이후부터는 별 차이도 안 느껴져요.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용자들은 구분도 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성능이 좋아진 아이폰으로 애플은 점점 한계를 넘어서고 있네요. 그리고 저도 지난 일주일간 5분 이상의 영상 3개와 쇼츠 영상 하나를 만들었죠. 저도 점점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누가 원고를 써주는 것도 편집을 해주는 것도 촬영을 해주는 것도 후반 작업을 해주는 것도 음향 작업을 해주는 것도 썸네일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기에 한계를 넘어서 바로 사는 백수가 될 판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니 저는 플로리다로 떠나겠습니다. 아 이건 진짜예요. 오늘부터 9박 10일간 플로리다를 여행할 겁니다. 지금쯤 운전하며 플로리다로 떠나고 있겠네요. 결론입니다.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는 120Hz인데 애플만의 독자적인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카메라는 구경이 커졌으며 손떨방이 모든 카메라에 들어갔고 뭔 짓을 한 건지 손떨방 성능이 더 좋아졌다. 시네마틱 모드는 써보면 써볼수록 좋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아이폰의 의미는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애플에서는 이것저것 나아진 것 많이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성능 면에서 사운드와 퍼포먼스는 더 거론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계속 좋아지고 있죠. 아이폰 11이나 아이폰 13이나 구분짓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아이폰 11 쓸 때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아이폰 11이 좋지 않은 폰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더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꼼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언제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봄 빡!